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 있으신가요? 좋아요.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 인식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뭘까요?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의 자기개발 보리아빠입니다. 자, 이전 영상 안 보신 분은 꼭 다시 앞에 있는 영상부터 보셔야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영상 보시고 오길 추천드립니다. 미국 주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오래된 자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코스피가 세계 몇인 줄 아십니까?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16입니다. 1위는 어딜까요? 전 자본의 4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 지금까지 성장률이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라는 지수가 올라가질 않아요, 잘. 하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식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까 워런 버핏 얘기를 잠깐 하면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 가잖아요. 그거 가는 게 되게 꾸민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거기 가면 할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를 서로 얘기해요. 되게 유태인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12살밖에 안 된 애가 버핏한테 질문을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버크셔는 현재 너무 미국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부채가 지금 1조 2천억을 넘었습니다.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위는 버크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살짜리가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이 책상에 있어라.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영상 한번 보세요. 그만큼 주식 시장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건강하게 잡혀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식하면 어떤 느낌? 뭔가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 어떤 투자 유형이 좋은지를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 있으신가요? 좋아요.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 인식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뭘까요? 제가 이거 투자했어요. 이걸 투자하는데 뭐가 필요했을까요? 초기 재정. 어느 정도 돼야 시작선일까요? 물론 물건마다 다르겠죠. 나는 지방으로 시작할래 이럴 수도 있고 3억이라고 하면 뭐 거기에 맞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아파트나 서울의 외곽 지역 정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서울의 중심부에 들어오려면 10억. 맞아요. 근데 우리 10억이라는 돈은 어떤 돈이죠?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 자유네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지네요. 근데 그런 돈을 시세 차익으로 막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올방하죠. 이게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면서 리스크죠. 또 하나, 부동산의 최고의 단점이지만 최고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사면 파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게 장점이에요. 안 팔게 되잖아요. 억지로 복리가 돼요. 이건 좋아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파는 게 오래 걸린다는 건 현금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자산가가 부동산 자산가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자산가 30억? 부채는, 이자는, 현금 흐름은 이걸 제대로 물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부자가 아니라 거의 올빵하실 거예요. 이러면 되게 위험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금리를 보면서 공급량을 공부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기 투자금이 크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시작을 하면 상당히 생각할 게 많아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잘하시는 분 많아요. 그런 분들도 배워서 우리가 하면 되겠지만 투자 성향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식입니다. 나는 지금 주식을 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 손들어 보시겠어요? 어디에 투자하셨어요? 저 미국 주식이요. 뭘 사셨어요? 테슬라. 테슬라.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안 봐요. 사기만 해요. 왜 사셨어요? 제일 떨어져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은 회사. 좋습니다. 근데 주식에 이렇게 태우죠.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 몇 명 보세요. 일단 주식은요,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빠르게 사서 빠르게 팔아요. 이게 단점이 되죠. 빨리 팔 수 있으니까 뭐가 안 커요? 복리가 안 커요. 근데 우리는 주식을 쉽게 사고 파는 게 장점인 줄 알죠. 전 단점으로 봐요. 제 기준은 복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면서 왜 질까요? 맞아요. 아까 그 불안감과 조급함이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식은 정확하게 말해서 가스실에서 혼자 마스크 안 끼고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 공부해야지 이러지만 내 호흡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식이 막 이렇게 떨어져. 마이너스 70% 하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 가스실에서 밖에 나와요. 제가 보는 주식 투자는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하지만 오래 버티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식이라는 거 버티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부량은요.
엄청 해야 돼요. 내가 본업이 투자자면 문제가 없어. 근데 본업 우리 다 있지 않아요? 네. 근데 투자를 그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의 단점이기도 하죠. 부동산의 단점 뭐예요? 임장. 일주일에 2-3번씩 가는 사람도 봤고 대여섯 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 시간이죠. 주식도 저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 즉 가스실에 있다 라는 느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얘기했던 비트코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 이 세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을 진심으로 공부했고 신뢰한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자, 그럼 이거 약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 남자를 신뢰하는데 향후 3년 정도 신뢰해.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복리를 키우려면 3년이 필요할까요? 30년이 필요할까요? 30. 그러면 지금 내 눈에 30년을 볼 만한 사람은 아니겠죠. 네. 근데 왜 우리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느냐? 저는 비트코인을 딱 이렇게 봅니다. 조선시대에 아궁이가 있어요. 누가 야! 그래서 라이터를 준 거야. 라이터? 되게 편하네? 라이터가 혁신적이죠. 라이터 되게 좋다. 근데 이 라이터가 살아남을까? 만약에 누가 갑자기 가스레인지를 개발해요. 이 라이터는 어떻게 되죠? 필요가 없어져요. 저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봅니다. 유망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뭐 아니면 도. 왜 안전자산일까요? 그러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 무조건 맞대요. 라이터 맞잖아. 대단하잖아. 대단해. 근데 다르게 보면 어때요? 가스레인지 나오면 어떡해? 발명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가스실, 여기는 라이터, 여기는 뭐예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리 투자를 포기하게 돼요. 이해되세요? 복리 투자를 하면 되는데 복리 투자를 하는 길이 너무 다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투자법을 여러분들에게 권하지는 않아요. 특히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이라면 이런 투자를 절대 권하지 않아요.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재미있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영상 이어서 꼭 보시고요. 전 영상 복습도 꾸준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